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장을 이기는 투자 진행의 이유림입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 발표를 앞두고 높아진 경계심 속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3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던 2250선에 코스피가 안착을 했지만요.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지수 상승폭은 다소 제한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시원하게 상승해주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죠. 저희의 필승 종목인 루닛. 오늘 장중 최고 18% 이상 상승해주면서요. 또 한 번 신고가를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신고가 구간에 올라섰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도 뜨거운 반응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함께 하시고 싶으시다고요? 그럼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의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은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장을 이기는 투자, 오늘도 힘차게 달려봅니다. 네, 오늘 장에서도 역시나 김광진 전문가님의 필승 종목들이 좋은 흐름 보여줬죠. 이런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지금 바로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먼저 펨트론입니다. 오늘 10% 이상 상승 마감해줬는데요. 현재 수익률 51%로 50%대를 다시 한번 돌파해주는 모습입니다. 계속해서 보유 관점으로 보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저스템은요. 현재 수익률 43.78%로 한 번 더 올라주면서요. 탄탄한 수익률 가져다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루닛입니다. 신고가에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죠. 오늘 18% 이상의 상승 보여줬는데요. 현재 수익률 20%대 올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TFE, 현재 11%의 수익률 안겨주고 있는데요. 첫 장 모두 큰 폭의 상승률과 함께 붉은 기운 가득 안겨주고 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다음은 GI 이노베이션입니다. 현재 4% 가까운 수익률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필승 종목들은 아쉽게도 하락을 면치 못했는데요. 고바이오랩, QRT 그리고 가온칩스는 현재 하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필승 종목들은 전문가님께서 함께 대응해주고 계시니까요. 자세한 전략은 노란톡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매도 완료한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엔젯입니다. 현재 최종 수익률 1등으로 23%가 넘는 최종 수익률 달성해주고 있고요. 이어지는 모델솔루션과 이수페타시스 각각 22%와 18%를 넘는 최종 수익률 기록하면서요. 역시나 20%에 가까운 수익 실현 안겨주었습니다. 다음 장 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성우하이텍은 최종 수익률 15%를 돌파해냈고요. 다음 종목인 ST큐브와 제이오 모두 단 하루 만에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내면서요. ST큐브는 14%의 수익률, 제이오는 당일 바로 14% 가까운 단기 수익 실현 만들어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지는 지아이텍 최종 수익률 12.66%로 마무리했고요. 동국산업과 마인즈랩은 각각 10%와 6% 이상의 최종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장 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은 인텔리안테크가 5% 가까운 최종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매도 사인이 나간 성일 하이텍과 손절가 제시해 주셨던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까지 모두 매도 완료했는데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는 손절 사인이 나갔지만 전문가님께서 계속해서 노란톡방 통해서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이렇게 필승 종목들의 수익률 화면 통해 살펴봤고요. 이제 전문가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이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죠. CPI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네네네. 또 관련해서 우리 장에서도 영향이 있었는데요. 네네. 오늘 장 어땠는지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미국 증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장 후반에 하락폭을 키우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런 내용은 앵커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런 염려가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도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는 나흘째 상승하며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와 2차 전지의 약세에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번 주 옵션 만기를 앞두고 더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 전해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수주 전부터 2차 전지에 대한 벚꽃 엔딩이 올 것이다. 그리고 아예 최근에는 날짜를 콕 집어서 벚꽃 엔딩이 4월 11일이다 라고까지 얘기 드렸습니다. 콕 집어서 4월 11일이 변곡점이 되고 2차 전지의 벚꽃 엔딩이다. 이렇게 얘기 드리셔서 우리 이 기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마 수익 실현하고 잘 나오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과 화요일에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있는 종목들의 매도법까지 알려드리고 에코프로도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안내드렸으니까요. 그대로 아마 보시고 확신을 갖고 매도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계속 드리냐 하면요. 제가 다른 종목 2차 전지가 이렇게 하락해서 기뻐하냐 이런 소인배는 아닙니다. 다만 제가 반복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그리고 우리 이 기자 가족 여러분께 반복해서 계속 얘기를 드리면 이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지 한번 직접 확인을 해 보시고 그리고 그 확인해 보신 이후에 내가 자신이 스스로 매수 매도에 대한 확신을 갖는데 도움이 되라는 얘기에 드리는 겁니다. 저를 믿지 마시고 계속 여러분이 확신을 갖는데 저를 이용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부활 후에 의심하는 제자들에게 찔린 자국을 보이시면서 확인하라라고 말씀하셨고요.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자등명, 법등명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너 자신을 등불로 삼고 자신에게 의지하라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과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늘 확인하시고 확신이 서실 때 투자하는 우리 이 기자 가족 되시길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우리 이 기자 필승 종목 중에 탄광 속의 카나리아 역할을 하던 필승 종목 성일 하이텍 오늘 그 역할을 다해서 매도 처리했다는 말로 시황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들 함께 짚어주시고 계시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이런 소식들 실시간으로 받아보시고 함께 소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는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뽑아오신 내일 시장을 이길 수 있는 핫 이슈 지금 바로 화면을 통해 만나볼게요. 내일을 이기는 핫 이슈. 어제에 이어 오늘 시장에서도 상승을 보여준 자동차 섹터인데요. 그중에서도 현대차의 24조 원 투자 소식을 집중 분석해봅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만나보고요. 이게 바로 대륙의 스케일일까요? 중국이 2,339조 원의 규모의 인프라 투자에 나섭니다.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투자가 어디로 흘러갈지 지금 핫 이슈에서 살펴봅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는 이 현대차 그룹의 24조 원 투자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네.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제가 어제 방송에서 자동차 관련주가 상승한 이유에 대해서 4가지로 풀어서 시청자 여러분들께 얘기 드렸었는데요. 네. 이렇게 4가지 이유 알려드리면서 제가 4번째 이유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현대차 그룹의 24조 원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그 내용이 이제 구체적으로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오는 2030년까지 국내 전기차 분야에 24조 원을 투자해 전기차 글로벌 탑3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밝혔는데요. 전일 착공한 기아, 고객 맞춤형 전기차 전용 공장, 여기에도 현대차 그룹이 지금 새로운 발걸음을 딛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1994년 아산 공장을 기공한 후로 29년 만에 무려 29년 만에 국내에 건설하는 완성차 제조 공장이며 국내 최초의 전기차 전용 공장입니다. 이럴 때 제가 제조업에 투자가 늘고 공장이 지어진다. 이럴 때 제가 강조드린 부분들이 있죠. 투자가 늘고
공장이 지어진다. 그럼 뭘 봐야 한다고 제가 얘기 드렸죠? 뭐 MC님. 장비를 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장비 봐야 된다라고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업계는 조금 다르다라는 얘기를 드리기 위해서 이걸 강조했는데요. 얼마 만에 국내에 완성차 제조 공장이 지어진 거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드렸나요? 무려 29년 만입니다. 29년 만에 새로운 이렇게 자동차 공장이 세워졌는데 그동안 뭐 장비 공장이 살아남을 수 당연히 없겠죠. 그래서 자동차 장비라는 분류를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용하시는 HTS에도 따로 분류를 해놓지 않은 겁니다. 그럼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신 그래서 뭘 사야 되는데 어딜 보라는 소리야? 당연히 이렇게 궁금하실 것인데요. 당연히 자동차 부품주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고요. 그리고 현대차가 24조 원을 어디에 투자하냐? 당연히 전기차죠. 전기차, 특히나 전기차 쪽 부품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여기서는 2차 전지가 현재 조정 구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를 제외한 다른 전기차 부품을 좀 더 집중해서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네. 그리고 충전 관련해서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는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관심 있게 살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스마트 팩토리 이 부분에서도 이 분야에 대해서도 관심 가져보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 24조 원 큰 돈입니다. 하지만 여기에서도 우리가 찬찬히 따져보아야 될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투자는 냉정하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왜 제가 이 얘기를 드리냐. 기존의 현대차 그룹의 투자 예정 금액이 이전에 발표한 투자 예정 금액이 21조 원이었는데요. 이번에 새로 발표한 내용이 24조 원입니다. 이렇게 24조 원이 갑자기 뚝딱 생긴 것이 아니라 기존의 21조 원, 네, 3조 원을 더해서 24조 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시장에 반영되는 내용들이 3조 원, 약간 플러스 알파 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된다는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얘기 다른 곳에서 아마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 꼭 기억해 두시고 관련주 보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겠습니다. 성우 하이텍 준비해 주셨는데요. 네, 성우 하이텍 차트 보면서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우 하이텍도 길게 한번 먼저 볼 텐데요. 네. 성우 하이텍 이렇게 조정 보이다가도 최근에 아주 급등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성우 하이텍 얘기하면 당연히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은 반갑게 들으실 텐데요. 좋은 수익 얻고 나왔지만 오늘 아주 더 큰 20% 이상, 장중에는 27.57%까지 상승하는 이런 모습 보였습니다. 제가 성우 하이텍 정말 아깝게 느끼는 종목인데요. 쭉 길게 네. 가지고 가려고 했으나 그때 이렇게 선물 수급 관계로 장이 흔들릴 수도 있다라는 위험 사인이 와서 이렇게 매도 처리했지만 정말 아깝게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오늘 이어서 필승 종목으로 자동차 관련주 가지고 왔으니까요. 네, 꼭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네, 한 종목 더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네, 모트렉스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모트렉스 보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모트렉스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런 박스권 행보를 하다가 오늘 아주 강하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 보였는데요. 모트렉스 하면 이렇게 투자에 익숙하신 분들은 충전 관련해서는 대표적인 종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거래량이 앞에 거래량을 다 이기는 이런 내용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였으나 약간의 조정이라도 볼 수도 없겠죠. 이렇게 지지를 확실하게 받고 진행하는 모습 보이면 매수 접근을 해보셔도 괜찮겠다라는 얘기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로 자동차 해석 관련해 알아봤는데요. 전문가님께서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소식들로 집중 분석해주고 계시니까요.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더 깊은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다음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중국의 투자 이슈인데요. 네네. 이게 조단이라고 불러도 될지 네. 2,339조 원. 네, 맞습니다. 굉장한 상상도 안 가는 액수입니다. 굉장한 스케일의 투자가 이루어진다고 하는데요. 네네. 어떤 내용이 숨겨져 있나요? 앞에 현대차 투자 금액 보시다가 이게 중국의 2,333조 원, 2,333억 원 아닙니다. 2,333조 원입니다. 이렇게 차이 나는 스케일을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 우리 시장에서
올해 중국 인프라에 투자하는 금액이 이렇게 크다. 경기 부양에 나선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 보여줬었는데요. 진짜 투자금이 중국 돈으로 따지면 12조 2천억 위안. 이걸 우리 돈으로 환산해 봤더니 약 2,339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소식은 11일 블룸버그 통신을 통해서 전해졌는데요. 블룸버그 통신은 중국의 31개 성시 자치구 가운데 올해 지출 계획을 공개한 21곳의 자료를 분석해서 인프라 투자액을 추산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투자 대상은 인프라로 주로 교통, 그리고 에너지, 발전시설, 그리고 산업단지라고 밝혔습니다. 중국이 올해 투자하는 2,339조 원이라는 인프라 투자액은 지난해와 비교했을 때는 약 17% 정도 늘어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코로나19 리오프닝, 그러니까 일상회복 이후에 소비 지출이 경제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었으나 약간 회복 속도가 더딘 상황에 이런 인프라 투자 확대를 통해서 경기를 부양할 의지로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우리 이 기자 시청자 여러분과 저는 여기서 한번 이런 투자가 들어왔을 때 어떻게 되나라고 한번 연상하는 시간 가져보았으면 합니다. 자, 투자가 늘어난다. 그리고 인프라가 늘어난다. 그럼 뭐가 필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는 시간 가져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기계, 장비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당연하죠. 네, 맞습니다. 역시 잘 알고 계십니다. 네, 기계나 장비, 건설 기계 당연히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새로운 인프라를 지으려면 당연히 시멘트, 철강, 전선용으로 쓰이는 구리 이런 자재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여기에 쓰이는 당연히 에너지 필요하겠죠. 그럼 석유나 석탄 이런 에너지 소비도 늘어날 것입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어느 곳에 우리가 투자를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러나 저는 또 이 부분에서도 일반적으로 나오는 기사와는 조금 다른 의견도 한번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투자 내용들이 모이고 있는, 그리고 성이나 시나 자치구에서 이런 투자 발표가 모이고 있는 내용이 어제 오늘 내용은 아닙니다. 그런데 굳이 블룸버그의 기사를 인용해서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런 인용 기사가 나온 시점, 이것에 대해서는 판단을 시청자 여러분께 맡기고 한번 관련주 보면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주로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흔히는 두산 인프라코어로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이렇게 인수가 되면서 지금은 현대두산 인프라코어 이렇게 검색하셔야 됩니다. 지금 현대두산 인프라코어는 마찬가지로 조금 이렇게 큰 하락을 겪다가 최근에 이렇게 상승을 보이고 있고, 지금 오늘 거래량이 실리면서 들어왔지만은 아쉽게도 이 앞에 있는 매물대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 중국의 투자 내용이 어제 오늘 나온 내용들이 아닌데 이 시점이 조금 수상하다라고 여기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렇게 현대두산 인프라코 분명 좋은 회사이고 지금 거래량도 이렇게 실리게 들어왔으나 좀 투자에는 유의하셔라라는 얘기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계속해서 다른 관련주 살펴보도록 할게요. 대한전선 준비해 주셨습니다. 네, 대한전선도 이렇게 먼저 길게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거래량이 많이 들어온 시점들이 보이시죠? 네, 이 시점들을 넘어서 최근에 계속 조정 보이고 이렇게 하락 보이다가도 오늘 거래량 이렇게 상승 7% 넘는 장중에는 13%가 넘는 상승 보이다가 이렇게 조금 미끄러져 내려오는 모습 보였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을 항상 제가 주목하라고 시청자 여러분께 얘기 드리고 있죠. 이런 거래량 가지고는 이것들을 반전시키기에는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닥권에 있기 때문에 바닥권에서 지금 아래 보시는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지지한다라고 확인되면 그때 들어가도 늦지 않겠다라는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장을 이기는 핫 이슈로 첫 번째는 현대차 그룹,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투자 관련 소식들을 살펴봤는데요. 이 투자 관련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해 주시는 전문가님, 어디에도 또 없습니다. 저희 노란톡방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더 자세한 이야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내일장부터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다소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자세히 만나볼게요. 네, 바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시장을 이기는 핫한 이슈 속에는 또 핫한 업종이 있기 마련이죠. 김광진 전문가님께서 직접 포착하신 내일을 이기는 핫 업종, 지금 바로 확인해 볼게요.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 요즘 우리 시장은요, 제약 바이오 업종에도 붉은 기운이 돌고 있습니다. 신약 개발 바이오들이 기대감을 모아가는 모습인데요. 오늘 핫 업종에서 짚어봅니다. 핫업종 단골 키워드인 반도체. 오늘은 새롭게 미국 시장의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 핫업종에서 살펴볼게요. 네, 먼저 첫 번째 업종으로는 제약바이오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약바이오 요즘 필승 종목에서도 계속 소개해 주시고 또 네네. 집중해 주시는 모습인데요. 네네. 오늘은 어떤 이야기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 제약바이오 업종이 강한 모습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렇게 핫 업종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이 기자 필승 종목인 룬이 또 오늘 역사상 신고가 갱신하는 모습도 보여주었고요. 또 최근에 제약바이오 제가 계속 연이어 강조드리는 이유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강조드렸던 내용 잠깐 복습해 보면 앵커님께도 여쭤봐야 되지만 시청자 여러분께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마이크로바이옴 하면 뭐라고 얘기를 공식화해서 설명드렸나요? 네, 아마 바로 떠올리실 겁니다. 네, 유익균, 몸속의 미생물이다라고 하는 이 내용 생각나실 거고요. 정부에서 마이크로바이옴 관련해서 4천억 투자 또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뭐가 남아있냐? 이제 지나간 것 말고 뭐가 남아있느냐라는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것도 이미 설명을 드렸지만 지금 눈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코앞에 다가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 미국 암학회 AACR이 있으니까요. 이것도 역시 꼭 기억해 두시고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중에서도 지금 제약바이오 업계가 테이블 위에 포함될 수 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확인된 내용은 아니니까 그럴 수도 있다라는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강조드리는 이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데요.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이렇게 2차 전지가 가장 선두에 서고 그 이후에 반도체, 제약바이오, 바이오까지 이렇게 삼각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라고 얘기 드렸었는데요.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가 왜 좋은 모습을 보이는지 이 내용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제가 2차 전지, 반도체, 바이오 이렇게 삼각구도 얘기 왜 드리느냐 하는 것들이 바로 떠오르셔야 되는데요. 제가 삼국지 이야기를 하면서 천하 삼분지계 이런 얘기도 말씀드렸는데요. 전 지금 우리 주식시장이 이런 천하 삼분지계와 같은 이런 형국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제약바이오의 오늘 상승이 이런 기대감이나 엠폭스 예전에는 원숭이 두창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엠폭스의 확진 등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자리 같다라고도 볼 수 있지만 오늘 제가 생각하는 제약바이오의 상승은 무엇보다 2차 전지에 쏠렸던 그런 수급들이 전체적으로 에코프로의 변곡으로 인해 그리고 또 리튬주의 이런 큰 하락으로 인해 이렇게 수급이 풀리면서
점점 좋아지고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이 영향이 가장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이런 투자를 하실 때 지금 어느 섹터, 어느 테마, 어느 게 주목받고 있는가라는 생각 한번 잘 곰곰이 해보시고요. 이걸 투자하는데 계속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관련주 보면서 오늘 넘어갈 텐데요. 제약바이오 하면 대표적인 관련주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역시 한번 길게 살펴볼 텐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정말 좋은 회사라는 평가 많이 받으면서도 이렇게 주가는 나쁜 주식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모습, 이렇게 하락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오늘 정말 주목하고 싶습니다. 오늘 이런 거래량 나와주면서 이렇게 쭉 뽑아주는, 좀 속된 표현이었죠. 이렇게 쭉 뽑아주는 이런 모습 보여줬는데요. 앞으로도 충분히 기대할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워낙 대표적인 제약바이오 대표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여러분께 이 종목을 통해서도 한번 살펴보시자라고 얘기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종목 더 보고 싶은데요. 원래 준비했던 종목보다 이제 따로 이렇게 얘기해서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업종 중에 제가 삼천당 제약 보면서 한번 얘기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연봉을 보면 거의 지금 신고가 영역에 거의 다다라와 있죠. 다시 한번 일봉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세가 깨지지 않고 오늘도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제가 이런 역사적 신고가 영역 근처에서는 어떻게 매도 사인 잡는지, 매도 시점 잡는지 얘기 드렸죠. 지금 큰 거래량과 함께 상승했는데 이 정도 올라왔어도 거래량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역사적 신고가는 아니지만 역사적 신고가 근처, 지금 52주 신고가는 충분히 기록하고 있는 이 내용이기 때문에 얘기 드린 겁니다. 이런 걸 봐서도 제약바이오 아직 충분히 갈 길이 남았다라는 걸 판단하실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으로 관심 있게 보자라는 내용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핫 업종으로 제약바이오 살펴봤고요. 이어지는 두 번째 업종은 반도체입니다. 이 반도체 조정 기간이 다소 조금 길어지는 모습입니다. 또 이 기자분들도 많이 염려하시는 모습들도 있었는데요. 또 노란톡방에서는 전문가님께서 자세하게 안내 드렸지만 또 시청자분들을 위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기자 가족분들을 위해서 오늘도 반도체 준비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대본을 준비하고 방송을 준비하는 시점에서는 반도체가 충분히 좀 올라오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조금 상황이 제가 이렇게 대본을 준비해서 가졌던 그 시간대보다는 좀 나아져서 훨씬 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정 기간이 좀 길어지면서 염려하는 이 기자 가족분들 많은 것 같아서 AS 차원에서 오늘 준비했는데요. 오늘 주식시장, 우리 주식시장 외에도 한번 미국 상황 한번 얘기해보고 싶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확인하시면은 좀 아쉽다라고 느끼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미국의 주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 구성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지난달 약 9%가량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3개월 연속 상승세를 이어나가고 있고요. 올해 들어 상승폭이 23.5% 정도에 달합니다. 여기서 제가 우리 이기자 시청자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반도체 주식의 랠리는 실적에 기반을 두고 있지 않다라는 점입니다. 이렇게 당연히 실적 봐야 되고 당연히 이기자 포인트 다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익, 기대감, 자리 다 봐야 되지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실적을 기반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오히려 반도체 산업은 역대급 한파에 지금 시달리고 있는 게 정확하게 맞습니다. 제가 수출입 현황을 통해서도 계속 알려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반도체는 이렇게 호황, 현재 같은 불황이 반복되는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런 만큼 저점을 찍고 불황의 터널을 벗어나서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그것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라고 얘기 드리겠습니다.
이런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불황은 3년에서 4년 주기로 찾아오는데요. 반도체 실리콘 사이클 이제 시작이며 이런 조정들은 끝났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삼성전자가 인위적 감산은 없다라는 기조를 깨고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공식화하기에 이른 점 역시 바닥을 찍었다라는 이런 신호로 보셔야 합니다. 반도체주는 재고 조정의 시작과 함께 반전하고 주가 상승과 시향 저점의 시차는 대략 6에서 9개월 정도 걸린다는 점, 이런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반도체 매수 그리고 보유의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관련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관련주 저희 필승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먼저 저스템 살펴보겠습니다. 네, 저스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저스템 아직도 충분한 수익 구간입니다. 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조정을 보일 때도 꼭 붙들고 계셔라라고 얘기 드렸죠. 지금 신규 상장주라서 현재 보이는 이 내용이 지금 차트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것도 말씀드렸죠. 역시 지금 역사상 신고가 이런 내용 얘기 드리는데요. 이렇게 올라올 때 거래량 그리고 조정 보일 때 거래량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리고 앞에 제가 이런 내용 거래량 보일 때 어떻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필승 종목이나 리뷰 시간을 통해서도 계속 얘기 드려왔습니다. 이제 반도체 정말 시작이고 앞으로 달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요. 잠깐의 흔들림은 있을 수 있으나 충분히 계속 하늘을 향해 날아올 수 있다.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다른 필승 종목이죠. TFE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TFE도 한번 살펴볼 텐데요. TFE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습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어떻게 이렇게 차트 모양이 똑같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 드리겠습니다. 상승할 때 거래량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조정할 때 거래량을 확인해 보자. 그리고 현재 역사상 신고가 영역이다. 이런 내용 계속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거고요. 제가 이렇게 반복하는 내용은 당연히 여러분께서 기억하시고 암기하시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을 이기는 핫 업종으로 첫 번째는 제약 바이오, 두 번째는 반도체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세한 내용들은 전문가님께서 노란톡방 통해서 더 자세하고 더 집중적으로 소통해 주시고 계십니다.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 바로 저희 노란톡방 입장하셔서 내일장부터는 함께 필승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뜨는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도는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 방법 화면으로 확인해 볼게요. 네, 시장을 이기는 투자 마지막 핵심 코너죠. 김광진 전문가님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는 오늘의 필승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떤 필승 종목이 준비되어 있을지 화면으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의 필승 종목으로 한주 라이트 메탈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역시 어제에 이어서 한주 라이트 메탈 필승 종목으로 준비되어 있는데요. 어제와 함께 더 자세한 내용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전문가님과 함께 더 깊은 내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승! 네, 오늘 필승 종목 들어가기 전에 잠시 리뷰부터 하겠습니다. 펜트론 뭐 이렇게 상승 보이고 있다가 지금 조정을 보이는 구간이죠. 하지만 제가 아직도 꽉 붙들고 있어라. 시작이다. 83% 이거보다 당연히 더 좋은 수익 안겨드릴 거니까 제가 기다리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한번 팔고 나면 다시 사기 어렵다는 거 시청자 여러분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런 모습 보이고 있는 내용들을 왜 얘기를 드리느냐.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라는 점 다시 강조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얘기 드리지만 네, 이렇게 하락 보이는 구간에서도 거래량을 우리 한번 정확하게 살펴보자. 거래량이 신고가 영역, 그러니까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서는 거래량이 이렇게 터지고 아니면 앞에만큼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이건 매도 사인이다라고 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 드렸고요. 이렇게 델타 구간에서도 따라잡을 수 있는 델타라곤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노란 톡방을 통해서 지금 현재에는 그러니까 이전에는 바로 델타라곤 지점에 들어와도 따라붙지 말아라라고 설명드렸는데요. 왜냐? 이 델타라곤은 이렇게 차트만 보고 결정되는 내용들이 아닙니다. 앞에 기대감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같이 올라갈 때 이 전체적인 반도체 섹터가 움직일 때 그럴 때 물타기던 불타기던 하는 거라고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루닛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줬는데요. 루닛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오전장에 아주 올라가는 모습 보고도 제가 매도 사인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왜냐? 계속 같은 얘기를 제가 반복해서 드리고 있는데요. 뭐 이런 상승 보이고 있고 이렇게 다 노란 톡방에서도 계속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역시나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루닛입니다. 신고가 영역이고 이걸 넘어서 지금 이런 추세선을 넘어서는 모습 오늘 보여주었고요. 역시나 라곤 기법에서도 지금 이렇게 끊어서도 델타 구간 들어가 있는 내용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루닛을 보고는 조금 고민을 했습니다. 한번 정리하고 다시 재진입할까라고도 생각했습니다. 왜? 여기에 포인트도 바로 거래량입니다. 거래량이 만약에 이것보다 더 이상으로 나올 것 같다. 당연히 미리 예상도 해야 되겠죠. 오전장에 이런 상승 보였는데 이 정도 거래량이면 오늘 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 예상되는구나. 이런 것들은 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미끄러져 내려온 모습도 아직은 보유 관점이다. 계속 얘기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앞선 상승 때 거래량 근접하거나 넘어서는 거래량이 나왔다. 이런 손바뀜이 일어났구나. 이제는 이 사람들이 어떤 포지션을 갖는지 조심해야 되겠구나 라고 해서 일단 매도하고 나오는 게 맞습니다. 이 부분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이기자 필승 종목에 있는 하락한 종목도 당연히 있습니다. 이렇게 아픈 손가락이 된 강원칩스 같은 종목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지금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 있는 종목들이 대다수입니다. 이런 신고가 영역에서 매도 기법, 매도 시점 잡는 법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한주 라이트 메탈, 왜 어제 갖고 온 종목을 오늘도 필승 종목으로 또 가지고 나왔느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제가 어제 한주 라이트 메탈 정말 좋게 보고 있어서 상한가가 나왔음에도 필승 종목 밀어붙이겠다. 하지만 제가 방송에서도 그리고 어제 노란톡방에서도 그리고 오늘 아침 장 시작 전에도 상한가 종목 어렵다. 그러니까 제가 사인 드리기 전에는 함부로
매수하거나 진입하시지 마시라라고 계속 강조드렸었는데요. 한주 라이트 메탈 어제 설명드린 내용 기본적으로 이런 일을 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 역시나 알루미늄 주물 제조, 알루미늄 이 부분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차 부품 중에서도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현대차 그룹이 24조 투자, 21조에서 3조 원 늘렸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돈 어디로 가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차에 투자하는데 기존 21조에서 24조로 늘려서 돈을 투자한다. 그럼 기존에 있던 시설들은 계속 계획대로 가는 것이고 이 차량이 앞으로 더 잘 성능이 좋아지는데 그리고 충전하는데 이런 데다 돈을 쓰겠죠. 저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음극재, 실리콘 음극재 제가 실리콘 음극재에 어떻게 투자한다, 현대차가 어떻게 투자한다 얘기 드렸었습니다. 10%가 넘어서는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차후에는 15%가 넘어서는 것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 드렸는데요. 이 내용들은 충전이나 아니면 이런 차량 성능에 관련돼 있는 거고요. 제가 한주 라이트 메탈 강조 드리는 이유 알루미늄. 알루미늄은 가벼운 금속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에 많이 쓰이고요. 자, 배터리를 늘려서 배터리 용량을 아니면 배터리를 더 발전시켜서 주행거리를 늘리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차량의 무게를 줄여서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가적으로 늘어나는 3조 원의 투자 금액이 저는 이렇게 실리콘 음극재나 그리고 알루미늄 차체로 들어갈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주 라이트 메탈의 대표적인 적용 차종은 제네시스 시리즈에도 들어가고 이런 아이오닉 그리고 EV 기아 현대차 지금 이런 전기차에 들어갈 예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런 내용 꼭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런 내용은 어제 얘기 드렸으니까요. 간단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기자 포인트, 이익, 기대감, 자리 이런 내용 한번 살펴보시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은 지금 매출액이 우상향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영업이익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내용, 당기순이익 역시 우상향하고 있다. 이런 내용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똑같은 이렇게 내용들이 있지만 제가 이런 내용도 같이 달아놨습니다. 현대차 그룹의 전기차 24조 원의 통큰 투자. 근데 제가 여기서 뭐라고 얘기 드렸죠? 24조 원이라고 하는데 기존의 계획이 21조 원이 있었다. 그럼 추가적으로 3조 원이 더 투자된 것인데 이 3조 원이 어디로 갈 것이냐. 제가 이 부분 계속 강조 드리는 거고요. 한주 라이트 메탈은 또 현대기아차 말고 다른 완성차 업체도 고객으로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대기아차만 이런 부분에 집중할 것이냐? 현대기아차가 당연히 글로벌 탑3를 목표로 전기차 계속 이렇게 투자한다. 그럼 다른 회사들은 가만히 있을까요? 라는 점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현대차만 해도 지금 24조 원의 통큰 투자가 들어갔는데 여기서 어느 분야를 봐야 된다라고 제가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런 내용. 당연히 한주 라이트 메탈의 기대감을 더 크게 불러일으키는 내용들이고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자의 자리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차트 어떻게 보이시죠? 한주 라이트 메탈 역시 신규 상장주입니다. 정말 익숙한 차트 모양. 어제도 보셨으니까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요. 지금 어제 상한가 간 것까지만 지금 차트가 제가 실수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오늘 조금 상한가 가서 넘어가지 못하고 지금 10% 이상 상승 출발했다가 좀 조정 보이는 이런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이렇게 들어왔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여기에 신고가 영역에
들어오는 신고가 영역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거래량이 터진 겁니다. 신고가 영역에 한마디로 역사상 신고가 영역에 들어갔을 때는 이게 유지되다가 거래량이 이거 이상 터지면 조심해라라는 사인이겠지만 지금 상단선을 이렇게 뚫어주는 모습이 거래량이 실린 거고요. 뭐 이렇게 보시면 오늘 4월 12일인 오늘 이렇게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쭉 조금 미끄러져 내리는 모습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반대로 조금 갭상승이 아닌 이런 선에서 이건 실수했네요. 네, 뭐 이 정도 선에서 했으면 충분히 매수 들어가 보자. 조금 약간의 약손실 구간 아니면 조금 더 손실이 나더라도 충분히 도전해 볼만 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보다 더 이상 자리에서 지금 거래량이 빠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는 모습 분봉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분봉상에서도 이렇게 확인되는 내용들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이게 일봉, 분봉 다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기다려라 지금 아직 아니다 기다리시라 계속 사인 계속 드리고 얘기 드렸던 거고요. 이제는 좀 내려와서 내일에도 충분히 타점을 잡을 만한 위치까지 조금 있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강조하고 오늘 또 같은 종목으로 필수 종목 가지고 나온 이유 그리고 제가 오늘 시황 시간에도 얘기 드렸던 내용들 지금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는데 몇 주 전부터 이렇게 충분히 파티 즐기시되 지금 현재 벚꽃이 다 떨어질 때는 매도할 생각을 하셔라 라고 준비 기간 충분히 드렸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점이 다가왔을 때는 매도하는 방법 알려드렸고요. 그 다음에 눈앞에 다가왔을 때는 아예 4월 11일이라고 콕 집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왜 그렇게 얘기 드리느냐? 제가 강조하는 확신을 가지고 매도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강조드리는 겁니다. 이 기자 포인트는 이제 우리 이기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아주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실 테니까요. 넘어가고요. 지금 유통 주식수 이런 내용 한 번 더 복습해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왜 의미 있는 내용인가 꼭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유통 주식수 이상의 거래량이 나오면 손바뀜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손바뀜이 왜 중요한가? 손바뀜이 한번 일어나고 상승 올리고 그 다음에 지금 저 위에 있을 때는 다 모든 사람들이 한마음 한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판단 기준 이거 다 매수할 때 보는 내용들입니다. 매수할 때는 이런 내용들 보시고 당일 거래량이 연간 하루 평균 전년도 하루 평균 거래량의 10배에서 20배 되면 이게 거래량이 터졌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매수할 때 살펴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이제 매수할 때 했으니까 매도할 때도 알아야겠죠. 매도할 때 일반 신고가에서는 이렇게 하지만 제가 계속 소개시켜드리는 그리고 필승 종목으로 말씀드린 종목들은 거의 역사적 신고가 영역에 들어와 있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어떻게 매도해야 되나 제가 계속 강조해서 설명드리고 있고 예시도 보여드렸고요. 이런 내용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좀 앞에 와 있어야 되는데 종목을 어떻게 찾아야 되냐 어떻게 테마가 지금 뜨고 있느냐라고 보실 때는 52주 신고가 52주 즉 1년이죠. 지난 1년 동안의 가격 중에 가장 높은 가격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HTS상에서도 신고가라고 검색하시면 바로 52주 신고가가 어느 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가라고 바로 확인 가능하신데요. 여기서는 이렇게 52주에 새로 편입되는 종목들이 어느 섹터에서 많이 들어오는가 그걸로 해서 한번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현재 바이오나 아니면 반도체가 들어오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투자에 임하셨으면 하고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한주라이트 메탈 또 어제에 이어 오늘 다시 필승 종목으로 소개가 됐는데요. 그만큼 이 전문가님께서 이 기자 포인트 중에서도 또 자리에 집중하고 계십니다. 정확한 가격 전략과 타점 오로지 노란톡방에서만 확인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원하시는 분들은 입장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소통해 보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참여 방법 안내드려야겠죠. 아래 하단에 보이는 QR코드 스마트폰 일반 카메라 실행하셔서요. 스캔에 링크 클릭해 들어오셔도 되고요. 이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로 이 기자 세 글자만 보내주시면 저희가 쉽게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를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을 준수하며 일대일 투자 상담,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니 이 점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방송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